안녕하세요. 보험명의 정닥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손해보험 쪽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꼭 필요한 보장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 보장이 충분히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종신보험을 먼저 가입하거나 연금보험으로 보험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상을 많이 올렸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치 제가 종신보험은 무조건 나쁘다, 연금보험도 무조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생명보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실제 증권을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고 보내주시면 저는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이나 종신보험을 다 깨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좋은 상품들도 있다라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먼저 경제 이야기죠. 보험도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좀 보면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회사들 다 도산하고 AIA도 도산했죠.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왔습니다. 엄청난 공포였어요. 주식 폭락, 부동산 폭락. 조금 역사를 되돌아보면 2006년도, 7년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였어요. 2005년도, 6년도, 7년도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고 나면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급여가 늘어났거나 생활 수준이 나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렇게 오른 건 아니었던 거예요. 2008년에 어찌됐든 이제 터졌어요. 버블이 터져서 금융위기가 왔고 주식 폭락했고 부동산 폭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되냐면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국가는, 정부는 이를 방관할까요? 그냥 뭐 집값이 반토막 나도 뭐 알아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되겠지. 주식이 반토막 나도 신경 안 쓰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를 안정적으로 또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와서, 자, 기준금리 미국 중앙은행은 인하를 합니다.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인하를 하는데 이렇게 인하를 해요. 5% 가던 금리를, 기준금리를 0.25%까지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8년 4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합니다. 0.25%의 저금리가 8년 4개월 동안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자, 이는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다 그랬어요. 유럽 가보시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경제라고 하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한 8년 정도 되죠. 지난 8년간 경제가 좋았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전 세계 경제가 불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폈는데 너무나 저금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로존이 그랬고요. 물론 이제 영국이 이번에 브렉시트 탈퇴를 해서 따로 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거죠. 유로존 경제 규모나 봤을 때 선진국인 거고요. 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자, 한국도 그렇고 초저금리예요. 자,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금리가 인하해서 쭉 저금리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입합니다. 자,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냐? 자, 보험은 첫째, 뭐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10% 이상의 사업비는 있어요. 저축성 보험도.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돈을 넣었다면 100만 원 납입을 합니다. 보험사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0%는 까고 시작하는 겁니다. 90만 원만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00만 원을 납입하면 90만 원만 특별 계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펀드를 고르겠죠. 뭐 예를 들어 펀드는 주식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60%, 뭐 채권 40%, 이건 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뭐 채권 뭐 50%, 50%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채권형이 있어요. 펀드가 뭐 펀드도 다양하죠. 엄청나게 자산운용사가 따로 관리는 하는데 일단 무조건 10%는 일단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5% 나고 10%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업비를 상쇄할 만한 수익이 나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자, 2008년 이후에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 자, 2015년까지 어땠다고요? 불황이었다고요. 불황이었어요. 금리를 계속 마이너스로 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면 자, 일단 1번에서 일단 내가 손해 보고 자, 2번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수익이 날 리가 없죠. 자, 명심하십시오. 보험 설계사가 또는 보험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위축되고 소비가 안 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금리가 마이너스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돈을 막 푸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험회사가 무슨 대책으로 펀드 수익을 좋게 나게 해주겠습니까? 아니 보험 설계사가 무슨 관리를 해주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시기적으로 자 일단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를 상쇄할 만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 당시에 변액보험을 저축이라고 믿고 들어가신 분들은 다 욕하는 겁니다. 변액보험 얘기만 하면 치를 떨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순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망한 거예요. 무조건 쏘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변액보험 있는데 수익률 좋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일단 이해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입하고 계신 변액보험에 쭉 유니버셜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맨 뒤에 연금이라고 돼 있는지, 뒤에 종신이라고 돼 있는지, 아니면 저축성 보험이라고 돼 있는지 요 구분을 좀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들 증권 꼭 지금 꺼내 보세요. 납입기간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업부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납입기간은 연금의 경우 대부분 다 10년 하십니다. 납입 10년이면 끝나죠. 그리고 거치할 거고, 나중에 이제 수령하겠죠. 그러면 이게 최소 30년 이상 상품이에요. 10년 납입하고 5년 10년 거치하고 나중에 10년 확정형을 받아도 30년, 20년 확정형 받으면 40년, 종신형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정말 초장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공시 이율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를 절대 못 따라가요. 절대 안 돼. 무조건 손해보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연금은 변액으로 가져가서 시간을 투자하면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운영하는 시기도 오고, 채권으로 운영하는 시기도 오고, 물가를 반영해서 운용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야 처음에 있지만 나중에 갈수록 장점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입하신 상품이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의무 납입 기간이 12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거치하고 종신 납이니까 자유예요, 자유.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자, 요렇게는 괜찮았어요. 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와서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했지만 채권형의 비중으로 보험을 넣어 놓으신 분들은 원금도 5년 안에 다 만들었을 거고요. 연금은 저축성 보험도 당연히 지금은 플러스 수익이 됐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종신보험으로 돼 있다면 이건 저축이 아니에요. 펀드 운영하고는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업비 자체가 일단 30%가 넘어요. 속여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사들이 팔 수밖에 없어요. 연금 팔면 수당이 똑같은 거 팔아도 100만 원인데 종신보험 팔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일을. 보험회사도 그걸 원하죠. 자,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연금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종신인지 구분해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왜 운용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냐? 연금하고 저축성 보험의 경우 채권형으로 펀드 설정이 되신 경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안 좋았잖아요,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면 주식에 돈을 넣으셨을까요? 이 시기에? 아니면 채권에 넣었을까요? 자, 전 세계 자본들은 채권으로 다 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위주로 관리를 했죠. 자산 관리를. 예금도 했고, 적금도 할 수 있고, 채권으로 안전자산 비중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이때는 인하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누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2015년 12월 16일
8년 4개월 만에 드디어 금리를 인상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년 됐죠. 왜 인상하는 발표를 했을까요? 계속 저금리 정책을 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왜 인상하는 정책을 폈냐면 통화량이 시중에 넘쳤어요. 자, 이걸 용어로 얘기하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조정을 좀 해야겠죠. 너무 많이 급격히 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됐죠.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1.5%까지 인상이 됐어요. 올해만 3차례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도 돈들이 원래 빠져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니까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 현상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부동산과 주식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거죠. (2018년) 미국이 3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예고했어요. 자, 2019년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인상 예고했어요. 그러면 현재 기준금리가 1.5%입니다. 몇 프로까지 올라갈까요? 3%? 4%? 몇 프로까지 인상할까요? 2008년에 5.25였어요. 기준금리가. 10년 전에. 이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5.25였어요. 지금 1.5%인데 금리는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여기까지는 부정 안 하시겠죠? 인상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과거에는 채권형 비중으로 자산 관리가 됐어요. 적립금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다 다양할 텐데 지금도 채권형의 펀드 구성을 해서 납입을 할 건가요? 아니면 주식형으로 할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주식형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펀드를 자 배분해서 해야 돼요. 투자 원칙 중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펀드를 최소 3개, 뭐 5개 종류가 많으면 그 이상도 나눠서 납입해서 적립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까지는 계속 주식형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왜 올릴까요? 자, 금리를 올리면 3%, 4%, 5% 올리면 일로 돈이 몰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경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돈들이 실물 자산으로 투자된다는 얘기예요. 실물 자산은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주식, 펀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금 같은 것도 실물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자산 일종으로 이 엄청난 돈이 예금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엄청난 돈이 일로 투자된다는 얘기, 금리 올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운영하시는 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적립금은 얼마인데 펀드 구성 어떻게 해야 되고, 추가 납입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자산 운용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전달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현재 시장 상황 흐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표 보이시죠? 펀드 운영 수익률 표를 잠깐 보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고, 물가라든가 기타 뭐 통화량, 뭐 금리에 반영돼 가지고 자산 관리를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영상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정리 먼저 하면, 자, 변액보험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 펀드 배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채권형 아닙니다. 자, 새로 납입하는 것은 주식형으로 가되, 적립금이 많은 경우에는 채권형으로 이전할 수는 있겠지만, 채권형으로 100% 지금 저축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공시이율 상품 하시는 분은 엄청 많습니다. 종신보험에다가 100% 올인해가지고 저축인 줄 알고 납입하시거나, 연금보험 가입하시거나, 이거 다 나중에 물가 못 따라가고, 최소 30년, 50년짜리 중장기 상품입니다. 뭐 원금 조금 손해보고, 환급률이 100%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수익률 한번 말씀드릴까요? 삼성그룹주 1년 수익률 28%입니다. 은행에 1% 이자 적금 넣으시겠습니까? 28% 삼성그룹주 주식형에 넣으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은 못 사죠. 너무 비싸니까 250만원, 260만원 한 주당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근데 내가 10,000원이라도 펀드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액티브 주식형, 인덱스 펀드 이런 거 다 지금 수익률 27%, 25%입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시장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머징 내비게이터 펀드도 좋습니다. 지금 23%인데, 원자재 펀드라든가 신흥국에 투자되는 펀드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그 공화당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도 한 요인에 들어갑니다. 원유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 주식형 지금 수익률이 22%예요. 제조업 지수라든가 기타 경제 지표들이 다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어요. 아시아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를 지금 10년 동안 투자되는 그 규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시장인데, 인도 22% 운용 수익 나고 있고, 아시아 주식형 21%, 중국 주식 20%,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형인데 18%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 15%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해당되는 자료는 생명보험협회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42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5인데 미국하고 같습니다. 자,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하고 내후년에 금리 인상하면 대한민국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가계빚이 감당을 못할 수준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제발 불필요한 보험부터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늦었지만 빨리 구조조정 하셔야 돼요. 빨리 불필요한 보험 줄이고 보험료 줄이고 어느 정도 해약환급금 나온 거 가지고 대출 상환하고 대출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과도한 대출로 이자 상환이 무리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금리 1%만 인상해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금리로 대출 많으신 분들은 꼭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말 내년이나 내후년에 금리가 지금보다 1%, 2%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보시면 알 겁니다.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때 가서 보험들 다 보험료 못 내면 다 해약당할 겁니다. 지금 보험료 뭐 1년, 2년 더 납입해서 손실 지금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식형이나 아니면 또 변액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펀드 관리나 배분을 새로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저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어서 좋은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이 수익률표는 또 영상을 보는 방법, 그 다음 지금 현재 펀드별 흐름, 뭐 기타 또 많은 분들이 추가납입 잘 모르세요. 추가납입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는지까지도 제가 안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을 너무 과도하게 내는데 꼭 필요한 것만 보장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표를 좀 잘 보십시오. 5만 원부터 10만 원이면 충분히 위험 대비는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줄이고 보험은 관리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이미 과거에 5년, 10년 이상 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해약하라고 안 합니다. 잘 관리하는 방법, 도움되실 만한 정보들 드리니까요. 증권 사진 찍어서 남겨주시거나 전화, 문자 주시면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도움되실 수 있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고 크리스마스 또 주말 껴서 연휴인데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to see through all of this swelling.